2025년이 채용이 어떻게 될지,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빨리 들어선다라고 하면 뉴스를 보기가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10년차 취업의 신쌤입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거지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취업을 준비할 때 이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뽑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뭐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취준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취업하는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내가 취업할 때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취업할 때 아마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태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게 미칠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나 같으면 난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회사의 오너라면 이거는 경제적인 관심은 리꼴 회사에 대한 관심과 회사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지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뉴스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외 상황부터 봅시다. 자, 국외 상황. 뭐 코스피, 환율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외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많이 휘청거릴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국외 회사에 있는 곳들에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기업을 뭐하러 투자하냐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여행도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나라들, 이미 여행 위험국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 못하죠. 그리고 이제 내수 경제가 문제죠. 사람들의 소비에 대해서 이제 위축,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위축 상태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이 비상계엄령 개또라이 같은 짓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들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내년 경영에 차지하는 큰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뽑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매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수 부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좀 많이 힘들어하죠. 이렇게 이미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사람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고민이 겁나게 많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기름을 더 잘잘잘잘잘잘 뿌려가지고 아주 그냥 활활활활 불타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지 같은 이 상황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 완성품이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어마무시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생산직이나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직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워낙에 급여도 괜찮기도 하고. 하지만 참 그 부분도 너무나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이랑 고물가, 고환율, 경제 불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회사가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눈물 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껏 이렇게 직장인이 되신 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사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들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트럼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냉정하잖아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사건이 터졌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보기엔 뭐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우리나라 한, 미, 일 이렇게 세 나라의 이제 경제 공동체, 이렇게 세 나라가 60주년 돼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도 이게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왜 계속 제가 어이가 없냐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안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그 멍청한 그 한 명 때문에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도 지금 현재 피해가 어떻게 들어올지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이제 국가협력 60주년 그거 개최돼서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자동차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예민하잖아요. 수출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관세죠, 관세.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이 세 국가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그냥 윤석열이가 날려버린 거예요. 아, 나 이 새끼.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시작합니다. 커트 캠벨이라고 미 국무부 장관이죠. 굉장히 이번 계엄령은 한국의 심각한 잘못된 판단이다. 정당성이 없고 문제적인 조치였다라는 등.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냐? 중국, 북한. 중국 입장에서는 나이스죠. 왜냐?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이제 3위 일체로 해서 이제 아시아권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출 수입에 대한
중국에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한 방에 그게 날아가 버렸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회사들의 수출 수입을 하는 회사든 아니면 뭐 제조업이든 뭐 어떠한 기업이든지 간에 역같아졌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내가 혹은 일하고 있는 지금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것들을 예상을 먼저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뉴스를 보기가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뉴스 보기가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지만 하지만 볼 건 봐야 합니다. 봐야 하고 인지해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질 거예요. 특히나 취준생 여러분들은 더욱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뭐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가장 국민의 안정성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그 국민의 안정성을 저버리고 본인의 어떠한 이익화를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위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MZ분들이 지금 시위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요.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되게 큰 좋은 영향으로 저는 빨리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함께 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물신양면으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알아보고 또 같이 함께 힘을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채용이 어떻게 될지 저 정말 잘은 모르겠어요. 이 문제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빨리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나마 좀 많은 문제들이 리스크가 빨리 줄어들 수 있겠죠. 안정화가 제일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빨리 출범해서 안전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거기서 막고 있으니.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들도 이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모든 권력이 넘어간 그때를 쇼크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버팅기고 시간을 끌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 양반들아. 지금 본인들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당장 올해 말에 지금 자영업자분들 회식하고 뭐하고 난리. 지금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이 사람들아. 사람들이 회식을 안 한다니까.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나서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 밥그릇 지금 생각할 때인가? 잘못했잖아. 국민의힘 당이 다 잘못했잖아. 그쪽 출신들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냥 물러나세요. 뭘 이리저리 생각해서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안 된다니까? 안 돼. 방법이 없어, 본인들은. 근데 그걸 왜 생각을 못하지?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용해서 좀 시간을 끌어서 하고 싶나?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 뽑아요, 이 사람들아. 아, 아무튼 좀 답답함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과 직장인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또 뭐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또 우리나라는 워낙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뭉치면 엄청나게 또 잘 뭉쳐지고 엄청나게 또 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또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고 많이 지칠 수도 있고 앞에가 좀 막막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언제든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일들 다 잘 이겨냈습니다. 물론 뭐 피눈물 흘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를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국민의 어떠한 내면성에 갖춰진 영웅적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살다 이 계엄령은 처음 겪어봐서 이게 취준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 저도 예상이 안 가요. 처음이니까.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해서 앞으로 채용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그게 첫 번째고, 혹시나 모를 장기전을 대비해서 취업과 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봐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신쌤이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이 금방 올 거예요.